자,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이제 분자의 확정에 대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언급할 게 있어요. 뭐냐? 여러분께 분명히 밝혀진 사실은 보호 원자 이론은 결과적으로는 잘못된 이론이에요. 왜 잘못된지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자, 왜 잘못된지를 지금부터 이제 끊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보호 원자는 왜 잘못됐느냐? 수소와 나트륨 같은 이제 단전자 원자에만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개인 뭐 헬륨이나 이런 것에는 적용할 수 없는 이론입니다. 아주 치명적이죠. 두 번째, 그 보호 원자 이론은요, 분자를 설명하지 못해요. 원자와 원자 뭉치면 모레큐լ 분자가 되는데 이것 또한 설명하지 못합니다. 보호 원자 이론은.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보세요. 보호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어요. 원자핵 주변에 이게 전자가 있고 전자가 속도를 지면서 뱅글뱅글뱅글 돌고 있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전자가 원자핵 주변에 뱅글뱅글 이렇게 돌고 있다면 이것을 마치 전류고리라고 볼 수 있어요. 전류고리. 그럼 전류고리를 볼 수 있다면 전류고리 중앙에 바로 자기장을 발생시키겠죠? 그러면 이제 이 전류고리를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자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자석에 영향을 주는 것은 자석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같은 논리에서 원자에 이렇게 자석을 들이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자, 원자에서 방출된 빛이 여러 개로 갈라집니다. 보호 원자 이론에 의하면 그래 이제 그 전자가 높은 에너지 레벨에서 낮은 에너지 레벨로 뛰어 내려갈 때 빛이 방출하는데 그때 자석을 들이대면 빛이 갈라진다니까요. 자, 이것의 현대적 물리적 해석은 원래 에너지 레벨이 하나인데 여러 개로 갈라져 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갈라진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대적 원자 이론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보호 원자 이론은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을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걸 전문용어로 지만 이펙트라고 그러는데, 지만 이펙트 같은 경우는 이제 보호 원자 이론은 설명하지 못해요. 전혀. 자, 이처럼 보호 원자 이론은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것들을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잘못된 것이에요. 완전히 보호 원자 이론이 다 틀린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설명했어야 되는 것들을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잘못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일부 맞는 것도 있어요. 그 뭐 이제 전자 가지고 있는 에너지 레벨이 양자돼 있다, 이런 레벨은 이런 건 맞는 거예요. 근데 자,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세 가지 같은 것들은 설명했어야 되는데도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잘못된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보호 원자 이론은 폐기되었고, 이제 그 다음에 슈레딩거와 하이젠베르그의 확률적 양자역학에 의한 원자 내부 구조에 대한 이론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적 원자 이론은 슈레딩거 하이젠베르그의 확률적 양자역학에 대한 원자 내부 구조에 대한 이론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현대는 그래요. 근데 이것이 원자 내부의 구조에 대한 이론으로는 굉장히 정확한데, 네, 안타깝게도 이거는 대학교 과정이지 고등학교 과정은 아닙니다. 네, 고등학교 과정은 아닙니다. 이거 미분방정식들하고 굉장히 그 이해도 어렵기 때문에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는 이에 대한 설명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교과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보호 원자 이론이 분명히 잘못되었긴 하지만 일부 맞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해서 이제 분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그 중간에 굉장히 많은 비약이 따릅니다. 하지만 보호 원자 이론에서 맞는 것만 취해도 일단 분자에 대한 아주 개략적인 설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책에서는 그걸 채택하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분자를 설명해야 되는데, 일단 그 분자를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께 보호 원자 이론이 일부 맞다고 가정하고 여기다가 화학의 이론을 끌어들여서 설명해야 되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이렇게 옆에 컴퓨터 그래픽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잘 보세요. 지금 이 컴퓨터 그래픽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그 이제 원자핵 주변에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 레벨이 양자되어 있다, 뭐 이런 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앞서 제가 얘기한 보호 원자 이론은 그냥 컴퓨터 그래픽에 나타낸 것에 불과합니다. 그럼 여기에다가요, 이제 여러분이 화학시험에 배웠던 그 지식 한 개 결합해 볼게요. 잘 들으세요. 자, 약간 보호 원자에서 확장이 들어갑니다. 잘 들으세요. 자, 이 에너지 레벨 중에 하나의 에너지 레벨, 특히 전자가 있을 수 있는 건데요. 그러면 전자가 이제 많다고 했을 때 한 에너지 레벨에 전자가 무한대로 존재할 수 있을까요? 무한대로 존재할 수 있을까요? 네, 안타깝게도 그건 아닙니다.
즉 무슨 말이냐? 하나의 에너지 레벨에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맥시멈이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맥시멈이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그 한 에너지 레벨에 전자가 맥시멈으로 다 채워졌다면 그 다음 어떻게 했냐? 전자는 다음 에너지 레벨에 이렇게 채우게 될 것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전자는 에너지 레벨을 채울 때 낮은 에너지 레벨부터 시작해서 높은 에너지 레벨로 순서대로 채워집니다. 순서대로. 예를 들어 뭐 전자가 100개 있다고 하면요. 낮은 데서부터 차례대로 채워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100개를 만다라는 말이죠. 뭐 여기에 예를 들어 여기에 5개, 여기에 뭐 10개, 여기에 뭐 15개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이게 다 합쳐서 100개를 만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자, 화학 시간에 이런 것들을 배웠을 테니 자, 제가 말한 것을 이야기는 그닥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럼 이걸 근거로 이제 여러분 이제 분자에 대한 설명에 들어갈게요. 잘 들으세요. 일단 이제 분자 중에서도 우리가 관심 많은 것은 고체 분자예요. 고체 분자. 이 고체 분자는요. 그 이제 액체 분자와 기체 분자는 다르게 아주 중요한 특징은 원자와 원자 사이 거리가 굉장히 가깝다는 겁니다. 굉장히 가깝다는 겁니다. 이 가깝다는 사실에 굉장히 주목해야 돼. 가깝다면 어떻게 되냐? 잘 보세요. 원자 내에 있는 전자가 있어요. 그러면 전자끼리 거리가 굉장히 가깝다면 어떻게 되냐? 서로끼리 반발력을 작용합니다. 반발력. 밀어내는 힘, 반발력 말입니다. 이 반발력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 일단 그 전자가 서로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하면요. 그 에너지 레벨은 같을 거예요. 예를 들어 에너지 레벨이 5라고 하면은 자, 이 에너지 레벨 크기가 그러면 요것도 에너지 레벨 크기가 5일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물론 같은 종류의 원자의 내부에 있는 전자를 가정했을 때 말입니다. 같은 원자 내부에 있는 전자를 가정했을 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런데 이것들이 가까이 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서로에게 이제 영향을 미쳐서 어떻게 되냐면 이제 반발력 때문에 이 에너지 레벨이 서로에 영향을 미쳐서 가까이 오게 되면 약간 이제 갈라지게 돼요. 뭔 말이냐면 자, 얘는 위로 올라가게 되고 얘는 아래로 내려가게 돼서 자, 그 전자끼리 아주 가까이 붙게 되면요. 그 같은 크기의 에너지 레벨이 약간 이렇게 서로 이제 갈라지게 돼요. 이렇게 갈라지게 돼요. 하나는 위로 올라가게 되고 하나는 아래로 내려가게 돼서 이제 갈라지게 된다고요. 뭔 말인지 아시죠? 반발력은 에너지 레벨에 약간 이제 차이나게 만드는 겁니다. 원래 5로 같았는데 자, 아주 가까이 붙게 되면 반발력은 얘가 하나 올라가게 되고 하나 내려가게 돼서 약간의 차이가 나게 만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뭔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면 자, 두 개일 때는 그런데 자, 더 많으면 어떻게 되냐? 더 많으면 이 사이에 더 많은 에너지 레벨이 발생하는 겁니다. 아주 많으면 어떻게 되냐? 이 사이에 갈라지다 못해 마치 이것이 띠처럼 되는 거예요. 띠. 그래서 고체 분자는 에너지 레벨이 아니라 에너지 띠의 개념으로서 물리적 상황을 해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너지 레벨이 아니라 에너지 띠의 개념으로서 내부의 물리적 상황을 해석해야 된다고요. 반발력은 서로의 에너지 레벨이 약간 갈라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화면을 바꿔서 제가 앞서 얘기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화면 바꿨습니다. 잘 보세요. 지금 그 원자가 서로 각각의 두 개 위치했다면 어떻게 되냐? 자, 지금 에너지 레벨이 있잖아요. 이렇게 갈라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이 두 개의 에너지 레벨은 같았을 겁니다. 완전히 같았을 겁니다. 근데 가까이 붙게 되면 반발 때문에 이렇게 서로 갈라진 것을 볼 수 있어요. 갈라진 걸 볼 수 있어요. 그 위에도 마찬가지로 그걸 보여주고 있죠? 더 많으면 어떻게 되겠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이에 또 다른 에너지 레벨이 하나 더 생겼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볼 수 있습니다. 아주 많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갈라지다 못해 띠처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체 분자는 가깝게 붙어있기 때문에 반발력에 의해서 그 에너지를 갈라지게 만들고 그것이 엄청 많이 중첩되어서 결과적으로 E의 개념이 된다. 고체 분자는 에너지 D의 개념으로서 내부의 물리상을 해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자, 에너지 D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 에너지 D의 종류는 에너지 레벨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잘 보세요. 자, 에너지 레벨 다시 돌아가 보시죠. 그 이제 원자 한 개가 있고 이렇게 이제 에너지 레벨이 이렇게 있는데요. 레벨이 이렇게 있는데 전자가 이제 여기에서 이제 채워졌다고 합시다. 그럼 여기는 만땅이 됐다고 하고요. 여기는 이제 좀 덜 채워졌다고 합시다. 자, 그럼 전자가 채워지다 보면 반드시 에너지 레벨은 이런 종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뭐냐? 자, 어떤 에너지 레벨은 전자가 만땅으로 채워질 거고요. 어떤 에너지 레벨은 전자가 좀 이제 3개가 맥시멈인데 뭐 1개만 채워질 수 있고요. 어떤 에너지 레벨은 아예 이제 안 채워질 수 있을 겁니다. 에너지 레벨은 반드시 이런 종류로 갈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결과적으로 이런 원자들이 굉장히 많이 뭉치면은 이제 에너지 레벨이 에너지 D가 되기 때문에 자, 맥시멈으로 이제 에너지 에너지 레벨에 맥시멈 전자가 차져 있다면은 그것이 에너지 D가 된다면 어떻게 되냐? 전자가 만땅으로 채워져 있는 에너지 D가 된다라는 겁니다. 만땅으로 채워져 있는 에너지 D. 자, 그러면 전자가 일부분 채워져 있는 이제 에너지 레벨인데 그것이 에너지 D가 된다면 전자가 일부만 채워진 에너지 D가 된다라는 거예요. 일부만 채워진 에너지 D. 그리고 전자가 채워지지 않는 에너지 레벨이 있다면 그것이 D가 된다면 전자가 채워지지 않은 에너지 D가 된다. 전자가 채워지지 않은 에너지 D가 된다라는 겁니다. 에너지 D의 종류는 이렇게 이제 에너지 레벨에 따라 3가지 종류로 갈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그 에너지가 맥시멈으로 채워진 에너지 D 중에 가장 에너지 높은 에너지 D를 뭐라고 하냐? 원자 갓디라고 불러요. 다시 말합니다. 전자가 만땅으로 채워진 에너지 D 중에 가장 에너지 높은 에너지 D를 뭐라고 하냐? 원자 갓디라고 부른다고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 여기도 만땅으로 채워졌고 여기도 만땅으로 채워졌고 여기는 만땅으로 채워지지 않은 에너지 D가 있다고 해요. 그럼 둘 다 만땅으로 채워졌는데 바로 요 D가 원자 갓디다 라는 겁니다. 원자 갓디 라는 겁니다. 여기가 아니라 위에가 원자 갓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위에 그림 보시죠. 그러면 지금 잘 보세요. 지금 에너지 D 중에 전자가 일부가 채워진 에너지 D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그럼 이 상황에서는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제 전자가 채워진 여기까지가 어떻게 되냐? 원자 갓디가 된다. 여기가 원자 갓디가 된다는 거예요. 명심하세요. 그 다음에 전자가 채워지지 않은 에너지 D가 있는데 그걸 뭐라 하냐? 전도 D라고 부릅니다. 전도 D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요 아래 상황 보시죠. 전자가 일부만 채워진 에너지 중에 D가 있다면 자, 그러면 원자 갓디 바로 위가 바로 어떻게 되냐? 전자가 채워지지 않은 D가 있다는 거니까 이게 바로 전도 D가 된다고요. 전도 D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전자가 채워진 에너지 D 중에 가장 에너지 높은 것은 원자 갓디. 전자가 채워지지 않은 에너지 D를 전도 D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보시죠. 요 에너지 레벨을 다시 봅시다. 자, 에너지 레벨과 에너지 사이 여기에는요 전자가 있을 수 없어요. 없어요. 자, 그러면 자, 에너지 레벨이 D가 될 때 저 전자가 있을 수 없는 영역도 D로 해석이 됩니다. 이게 뭐가 되냐? 포비드 밴드 금지된 D가 됩니다. 에너지 레벨 에너지 D가 될 때 전자가 있을 수 없는 이런 금지된 부분도 이제 D로 해석이 된다고요. 금지된 D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화면 좀 바꿔보죠. 자, 이런 이제 에너지 D를 가지고 이제 우리 뭘 했냐면 고체의 전기 전도성을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고체는 이제 전기 전도에 따라 도체, 부도체, 반도체로 가릅니다. 도체부터 설명드립니다. 도체가 무엇인가? 자, 도체라는 것은요 원자까지가 전도에 완전히 붙어있는 거예요. 이런 거죠. 그러면 이제 에너지 D가 있으면은 전자가 일부가 채워진 에너지 D가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가 원자 갓디가 되고 여기는 전도 D가 되는 거예요. 네.
이런 식의 상황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자 gat에 있는 전자가 있는데 여기 있는 전자는 아주 쉽게 에너지 얻어서 전도띠로 올라갈 수 있어요. 자, 전도띠로 올라갔다는 말은 전자가 에너지가 올라갔다라는 말입니다. 전자가 에너지가 높아지게 되면은 이렇게 에너지가 올라간 전자는 물체의 전기 전도성을 좋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자 gat이와 전도띠가 완전히 붙여졌고 전자가 조금만 에너지 얻어도 쉽게 에너지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에너지가 높아진 전자는 전기 전도를 쉽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런 특징을 가진 물질을 바로 뭐라 부르냐면 도체로 부릅니다. 도체로 부릅니다. 그 다음에 부도체, 절연체라는 것도 있는데요. 자, 부도체, 절연체란 무엇이냐? 원자까지의 전도가 굉장히 많이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전자는요, 어지간한 에너지 먹어서는 전기도 올라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이때는 전기도가 좋아지지 않습니다. 이런 특성을 뭐라고 하냐? 부도체라고 부릅니다.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반도체란 건 있는데요. 반도체는 무엇이냐? 원자까지의 전도띠가요, 아까 부도체만큼 많이 갭이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갭이 있는 물질이 아니란 겁니다. 이런 물질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전자는 근본적으로는 이제 부도체 정지에 뛰지만 적정한 에너지를 먹게 된다면요. 전자가 전도띠에 뛰어 올라가요. 그래서 전기 전도성을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가하지 않으면 이제 부도체 정지띠인데 적정한 에너지를 가함에 따라서 이제 전자가 전도띠로 올라가서 전기 전도를 좋게 만들 수 있다. 물질의 전기 전도성을 우리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에너지를 가하고 가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물질을 반도체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에너지 레벨이 이렇게 이제 전자가 채워진 레벨, 전자가 일부가 채워진 레벨, 전자가 아예 채워지지 않은 레벨, 이렇게 세 개의 에너지 레벨의 종류가 있다는 거 아시면 에너지 띠도 세 가지 종류로 구분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에너지 띠 가지고 이제 도체, 부도체, 반도체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화면을 밖에서 뭘 얘기할 거냐? 이 반도체 가지고 이제 중점적으로 설명할 겁니다. 반도체 종류가 있습니다.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라는 그런 종류의 설명부터 해가지고 이제 다이오드와 트랜지스터 설명까지 쫙 이어져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설명이 해야 될 게 많습니다. 이제 화면 바꿔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